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옥단춘전입니다. 이 작품은 두 남자의 우정과 배신, 그리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조선 후기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지내던 숙종 시절, 유명한 두 재상 이정승과 김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모두 아들이 없어서 서로 위로하며 가깝게 지내는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정승 꿈에 청룡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높이 나는데 갑자기 백호가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이 깜짝 놀라 땅으로 떨어질 뻔하다가 백호를 쫓아버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느낌상 태몽 같죠? 과연 이정승의 부인은 10달 만에 아들을 낳고 꿈에 청룡이 나왔으니 아이 이름을 혈룡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정승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백호가 산을 넘어 한강을 건너려다 청룡을 만나 물에 빠지는 꿈이었어요. 그 후 김정승의 부인 역시 아들을 낳고 이름은 진희라고 짓습니다. 두 아들은 아주 잘 자라서 총명하고 글재주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죠. 또 집안 대대로 친형제처럼 지내면서 먼저 잘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굳게 약속까지 해요. 하지만 정말 우연히도 김정승과 이정승이 함께 병에 걸려 같은 날 나란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임금은 너무 슬퍼하면서 각 집에 금은 300냥을 내려주고 두 집안은 정성을 다해 3년상까지 치르죠. 그런데 두 정승이 죽고 난 후 김정승의 아들 진희는 집안이 부유해서 잘 살았지만 이정승의 아들 혈룡은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다 김진희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평양 감사가 되어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평양에 도착한 김진희. 각 읍의 수령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관리들을 살펴보더니 바로 관가에 속한 기생들을 부르네요. 한 명 한 명 꼼꼼히 살펴본 김진희는 그중 가장 예뻐 보이는 옥단춘을 시중들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아유, 근데 어쩌나요. 옥단춘은 기생이긴 하지만 말과 행동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해 수청 들라는 명령을 다 거절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 오신 감사의 명령이니 관가의 관리는 당장 옥단춘의 집으로 찾아가요. 추나 추나 옥단추나 퍼들잎에 피어난 추나 이러면서 계속 옥단춘을 설득하는 관리. 결국 옥단춘은 감사를 만나러 가고 그날부터 감사는 옥단춘에게 빠져 나란 일은 다 집어치우고 기생들과 놀기만 합니다. 한편 이열용은 너무 가난해져서 어머니와 부인을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집안에 물건이랑 가구들을 다 팔아서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와 부인을 두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다 문득 친구 김진희가 평양 감사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 기뻐하면서 도움을 청하러 떠나죠. 물론 평양까지 갈 돈도 없어서 아내의 예복까지 팔았으니 이혈용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이별을 하네요. 그렇게 간신히 평양에 도착한 이혈용. 바로 김진희를 만나러 평양 가명으로 가지만 하인들은 초라한 혈룡을 보고 단번에 거절합니다. 거의 매달리면서 사정을 해도 어림없네요. 갖고 온 돈도 다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까지 팔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평양 거리를 헤매며 음식을 구걸해서 간신히 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혈룡은 평양 감사가 대동강변에 있는 연광정에서 큰 잔치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기생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잔치상. 거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가득하니 이혈룡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근데 그거 따질 때가 아니죠. 이혈룡은 연회장으로 다가가더니 바로 김진이에게 자신을 모르겠냐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김진이는 저 미친놈을 배에 실어다가 강물 한복판에 던져 물고기에 밥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네요. 그러니 사공들은 혈룡을 배에 싣고 떠나는데 바로 그때 잔치상에 함께 있던 기생 옥단춘이 김감사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몰래 사공들한테 가서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죽이는 척하고는 모래를 덮어서 숨겨두고 오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옥단춘의 부탁을 들은 사공들은 이혈룡을 몰래 숨겨두고 간신히 살아난 이혈룡은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모래 속에 숨어 있는데요. 아이고,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다가와 모래를 파헤치고 미음 한 그릇을 내밉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의 정체는 바로 기생 옥단춘이에요. 그날부터 이혈룡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옥단춘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나라에서는 세자가 탄생하자 과거를 본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 옥단춘은 혈룡에게 과거를 보라고 하는데 혈룡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 꼴로 갈 순 없다고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옥단춘은 떠날 준비를 다 해주면서 서대문 밖에 이선부댁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 옥단춘과 이혈룡. 그런데 이혈룡이 이선부 집을 찾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집이 바로 이혈룡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어머니랑 아내가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 거 있죠. 이혈룡의 어머니는 평양 감사가 재물을 보내줘서 잘 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혈룡은 옥단춘이 베풀어줬다는 걸 바로 눈치채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에게 평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했더니 다들 옥단춘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제 과거 시험은 시작되고 이혈룡은 뛰어난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해 직접 임금의 축하까지 받습니다. 그러니 혈룡은 굳게 마음을 먹고 임금에게 평양감사 김진이를 고발하는 글을 써서 올리죠. 김진이가 자기한테 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죄 없는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을지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임금은 혈룡에게 봉서 3장을 내리면서 첫 번째 거는 서대문 밖에 가서 보고, 두 번째는 평양에 가서 보고, 세 번째는 그 후에 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봉서는 임금이 신하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예요. 하여튼 비밀 지령을 받은 이혈룡이 확인한 첫 번째 봉서. 바로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 이렇게 쓴 글과 마패가 들어있네요. 그러니 이혈룡은 옷을 갖춰 입고 마패를 찬 후 바로 평양으로 떠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운 평양. 이혈룡이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하지만 평양에 왔으니 이제 두 번째 봉서를 뜯습니다. 평양 가명에 출두하여 봉고 파직하라. 봉고 파직이라는 말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를 처벌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혈룡은 역졸들을 단속해 억울한 백성들의 실정을 살펴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자신은 허름하게 변장을 하고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한편 옥단추는 이혈용을 보낸 후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기다리지만 소식은 뚝 끊긴 상태였어요. 그러니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검은고를 타고 있던 어느 날 밤 험상궂게 변장한 웬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깜짝 놀랍니다. 도둑인가 싶어서 하인들을 막 부르는데 이 남자가 꼼짝을 안 하고 앉아있네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머, 거짓골을 하고 온 이혈용이었어요. 그러니 옥단추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이혈용은 옥단춘 덕에 잘 살게 됐지만 예전에 진 빚을 다 갚느라 다시 망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도 옥단추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라고 하면서 내가 잘 걷어주겠다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죠. 어쨌든 다음 날이 되어 옥단추는 평양 감사의 잔치에 참석해야 된다고 영광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혈용도 바로 뒤따라 나와 수백 명의 역졸들을 데리고 옥단춘을 미행하죠. 이때 평양감사 김진희는 평안도 각 읍의 수령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기생들은 춤추며 노래하고 다들 즐거워하는 사이 이혈용이 허름한 차림으로 김진희 앞에 턱하니 나타나죠. 그러고는 귀신이 되어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김진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김진희는 예전에 이혈용을 배에 태워갔던 사공들을 싹 잡아들여요. 결국 매를 참지 못한 사공들은 당시 상황을 다 털어놓고 김진희는 기생 옥단춘까지 끌어내리라고 호통을 치네요. 순식간에 살벌한 형장으로 변한 잔치상. 평생 이런 일을 처음 당한 옥단추는 온몸을 벌벌 떨면서 이혈용을 보더니 이게 웬일이요. 그렇게 집에 있으라고 당부했는데 뭐하러 여기에 왔소? 우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팔자가 사납단 말입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했으니 저승에서 만나 이승에서 못다한 적 나눠봅시다. 이렇게 통곡하더라고요. 이제 김진희는 사공들에게 이혈용과 옥단춘을 한 배에 싣고 대동강 물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사공들에게 묶여 배에 탄 이혈용과 옥단춘. 옥단추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사공들은 어서 물에 들어가라고 재촉을 하죠. 그래서 옥단춘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에 빠지려는 순간 이혈용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면서 옥단춘을 다시 끌어내려요. 그리고 연광정을 노려보면서 얘들아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니 연광정 주변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우르르 달려나와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치고 이혈용은 사공들에게 빨리 배를 돌리라고 명령하죠. 옆에 있던 옥단춘도 깜짝 놀라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더라고요. 이제 어사또 이혈용이 연광정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봉변을 당한 수령들은 허둥지둥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고 또 김진희도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다 드디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어사또는 나졸들을 시켜 김진희에게 매질을 하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둬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김진희를 불러 오늘부터 너를 평양 감사에서 파직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물론 이혈용은 백성을 돌보지 않은 관리에게 벌을 내리는 건 통쾌하지만 친구와의 옛 정을 생각하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김진희한테 자신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왜 만나주지 않고 죽이려고 했는지 물어봐요. 그러니 김진희는 어서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죄 지은 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러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현룡은 김진희의 죄를 생각하니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거랑 똑같이 대동강물에 빠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잖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하인들한테 김진희가 거의 죽게 됐을 때 도로 건져서 배에 싣고 오라고 해요. 이제 하인들은 김진희를 배에 싣고 강을 향해 가는데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난리가 나더니 어머, 김진희한테 벼락이 떨어집니다. 머리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어 없어진 김진희. 이현룡은 친구가 참혹하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리고 그의 유족들을 불러 위로하며 노자를 후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이제 이현룡은 김진희를 파직하고 그가 천벌을 받은 일을 상세히 기록해서 나라에 보고하자 임금은 어사또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현룡에게 내린 봉서 기억하세요? 아직 3번째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현룡이 마지막 봉서를 탁 뜯어보니까 암행어사 겸 평양감사 이현룡이라는 임명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양감사로 근무하게 된 이현룡은 부하들을 단속하고 각 읍의 수령들을 임명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죠. 물론 옥단춘에게도 은혜를 갚고 뱃사공들한테도 후한 상금을 주네요.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이현룡.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은 이현룡을 우의정에 임명하고 이현룡의 어머니는 충정부인, 부인 김씨는 정열부인, 그리고 옥단추는 정덕부인에 봉하네요. 그 후 이현룡은 모두가 칭찬하고 부러워하여 높은 명성이 온 나라에 빛났다는 내용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우정보다는 사랑인가요? 어린 시절 굳게 약속한 남자들의 우정은 무참하게 깨졌지만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 한 남자를 살려내는 옥단춘의 순정이 돋보이는 작품 옥단춘전. 사실 이 작품은 등장인물 관계나 결말 부분 내용이 춘향전하고 꽤 비슷해서 춘향전을 모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대요. 하지만 옥단춘전이랑 유사한 또 다른 설화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소설이 당시 유행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주 쉽고 재미있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옥단춘전, 여러분도 기회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